자, 2022년 7월 8일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본의 전 총리가 사망합니다. 이 양반이 갑자기 요단강을 건넌 거랑 관련해서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 제9조 평화헌법이죠. 자, 2022년 7월 8일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본의 전 총리가 사망합니다. 요즘 들어서 간다이오한테 이 양반 사망한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저한테 영상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양반이 사망한 건 뭐 안타까운 일인데 죽으면 죽은 거지 뭐 현직 총리가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양반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뭐 이 양반이 특정 종교랑 뭐 연관이 있느니 마느니 이런 것도 지금 수사가 다 끝나보고 그런 결과가 나와야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양반이 특정 종교랑 연관이 있는 게 수사 대상이 되는 것도 좀 웃긴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이 뭐 연관이 있다고 해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양반을 쏴갈겼는데 그 쏴갈긴 사람이 관련이 있냐 없냐는 모를까, 뭐 죽은 사람이 그거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밝히는 게 뭔 상관이에요 솔직히. 자, 근데요, 이 양반이 갑자기 요단강을 건넌 거랑 관련해서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 제9조 평화헌법이죠. 저 양반이 죽고 나서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게 좀 더 유리해졌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저 헌법 제9조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저 헌법이 일본에서 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국제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어거지로라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개정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줄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평화헌법이 뭐야 저게? 일본이 1945년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폭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한 이후에 미군정이 시작됩니다. 무려 1945년부터 1952년까지 7년이나 미국의 군대가 일본의 정치에 관여하고 쥐락펴락하는 미국의 군정. 우리나라는 1945년부터 48년까지 3년 동안 미군정이 있었다가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미군정이 끝나죠. 일본은 근데 52년까지 무려 7년 동안 미군정이었단 얘기예요.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던 미국의 군대, 특히 메가더가 총사령관으로 있었던 그 일본 쪽에서 미군에 의해서 쥐락펴락 당할 때였다. 시안이고 뭐고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메가더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1945년부터 46년까지 2년 동안은 그랬어요. 그래서 저 미군정 때는 일본에 원래 뭐가 있었어? 일본의 군부나 정치꾼이나 천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서 정치하던 사람들이잖아. 메가더가 이런 애들이 있으나마나 다 나가리 시키고 혼자서 일본의 집정관이 됩니다. 2년 동안. 1945년, 46년 2년 동안.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한테 바통 터치가 돼요. 메가더가 사실상 다 해먹기 시작했던 거죠, 저 때는. 이때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천황이죠, 히로히토. 메가더가 이때 천황이 무슨 신이냐, 인간이지, 이런 말한 거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한테 천황이란 존재는 신의 아들, 신의 간택을 받은 이런 존재였단 말이야.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미군정인데도 천황이 계속 신격화되어 있으면 그 신격화된 천황을 등에 업고서 또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거야. 신의 국민들이니까 우리는 신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일본의 군대가 1, 2차 세계대전에 그렇게 양민학살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는 신의 선택을 받은 일본의 이제 국민들인데 우리의 앞길을 막고 신의 길을 막고 신의 뜻을 막는 저 중국 애들, 동남아 애들, 조선인들, 얘네들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고관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가 가능했던 거예요. 게다가 일본이 지금 2022년까지도 보이지 않는 신분제도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이건 자세하게 일본 문화편에서 말씀드릴 건데, 일본이 2022년까지도 보이지 않는 신분제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일본의 군대가 2차 세계대전 때 인간 이하의 행동들을 하게 만들었던 게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자, 지금 메가더가 사인하고 있네요. 일본의 천황이 항복 사인한 거에다가 메가더도 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가더가 너네 항복하고 짜져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헌법을 개정해야죠. 일본의 헌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전범국이었잖아요. 그리고 헌법 자체가 그 전범 행동들에 대해서 합리화해 줄 수 있는 법들도 많았고, 미국의 오더 아래, 메가더의 오더 아래 얘네가 짜져 있는 거에 딱 들어맞는 헌법으로 이제 다 갈아엎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메가더가 저 일본의 헌법이 개정되는 거를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일본이 헌법을 개정한 거를 가져오는데 자꾸 메가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신민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거야. 메가더는 저 신민이란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신민이 뭐요? 신하신자의 백성민자요. 일본의 국민들은 단순한 국민이 아니다, 신께서 내려주신 신격화된 그 천황의 신하들이란 뜻이요.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메가더 입장에서. 2차 세계
2차 세계대전 때도 저 신민이란 단어를 쓰면서 천황을 신격화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일본 군대가. 그래서 헌법을 갈아엎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민이란 단어를 안 버려? 메가더가 얘기합니다. 첫째, 너네 헌법 개정할 때 천황이 국가의 정치적 수반이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자리로만 있게끔 바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을 아예 포기한다고 해. 세 번째, 일본의 봉건 제도를 폐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일본이 1945년에 패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남작, 백작 이런 귀족 제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국회의원도 뽑는 그런 나라에서 이거를 싹 다 없애버리려고 얘기합니다. 일본이란 국가에 사는 국민들은 누군가만 우월하고 이런 지위가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계급제나 봉건제나 천황을 등에 업고서 자꾸 설치고 다니면서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또 전쟁 일으키고 이런 걸 다 방지하려고 메가더가 이런 오더를 내린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메가더의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평화헌법도 만들어진 겁니다. 이 평화헌법이 도대체 뭐냐?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를 보유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전쟁을 오더내리고 교전을 할 수 있는 교전권도 없습니다. 세 번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쟁이 지금 막상 안 일어났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아무도 안 죽었어. 근데 저 새끼들이 지금 미사일을 쏠 준비를 하고 있어. 그거 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쏘기 직전에 빨리 저 쏘려는 거를 박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쏘는 거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 그거는 선제 타격이지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권한도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을 없애는 것을 담은 게 바로 저 평화헌법이에요. 이게 메가더가 일본을 장악했을 때, 미군정일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아무리 전범 국가더라도 지네 나라 위한 최소한의 교정권이나 자주국방 전쟁 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일본 안에 그런 생각 가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이상할 것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나는 이 헌법을 메가더가 오더내려서 다 일일이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일본의 총리가 스스로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게 저 법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들 셀프로, 아무리 자기들이 전범국가여도 우리는 과거에 전범국가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쟁 안 하고 아예 전쟁할 수 있는 권한도 싹 다 포기할게 메가더 형, 이렇게 일본의 총리가 사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메가더가 실제로 저걸 증언합니다. 1951년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야 너 이제 다 때려치우고 미국으로 그냥 건너와, 이제 너 군인 이제 전역해 빨리,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잖아요. 1951년에 메가더가.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어요. 그 청문회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시데하라 총리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시데하라 총리가 직접 나한테 찾아와서 우리 일본이 이번에 헌법을 개정할 때 아예 전쟁을 안 하는 개털 국가로 만들 수 있는 헌법을 만들려고 계획 중이다 라고 시데하라 총리가 메가더한테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메가더가 그렇게 직접 얘기합니다. 이 시데하라 총리가 뭐 하던 사람이냐면 이미 1929년 젊을 때죠. 그때부터 진작부터 일본 외교관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총리했을 때는 이미 나이가 70대 초반이었어. 이미 외교관으로서 몇십 년 동안 일을 해온 사람이라는 거죠. 이 양반이 그리고 총리를 46년에 그만두죠. 그리고 51년에 죽어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미 젊을 때부터 일본의 외무성에서 공무원 하던 사람이야. 그러면 총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외교관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양반이 도대체 뭔 생각으로 어떤 전략과 어떤 설계를 했길래 메가더한테 직접 가서 우리가 스스로 직접 우리 일본은 이제 앞으로 전쟁이 불가능하고 개털, 진짜 국방력 개털인 나라로 갈 거야 라고 도대체 무슨 설계로 그 얘기를 했을까? 그건 아직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 양반 총리하고 몇 년 뒤에 바로 죽어요. 자리도 많지도 않아.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를. 근데 실제로 이 시데하라 기주오 총리가 총리를 했을 때 그 만든 평화헌법을 만든 이후에 일본은 전쟁을 포기했고 국방비도 그렇게 늘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22년까지 미국이 계속해서 일본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일본의 주일미군을 한 번도 뺀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보다도 미국의 국방비가 일본에 더 많이 들어가요. 이런 상황이 지금 2022년까지 오고는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로 계산을 다 하고 한 건지 그건 모르죠. 그러나 만약에 계산을 하고 했다면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긴 하다. 제가 좀 알아봤어요. 일본의 2020년 국방비가 얼마일까? 우리 돈 약 56조입니다. 많이 쓰죠? 한국이 2020년에 50조였어요. 50조. 일본이 한 6조 정도도 많이 쓰네요. 2021년 기준 일본의 국내 총생산은 5조 3,700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1조 8천억 달러였어요. GDP가 한 3배가 차이가 나요. 3배가. 근데 한국이 50조 쓰는데 쟤는 56조 쓰는 거야. 국방비를 우리나라보다 적게 쓴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로만 따지면. 결과적으로 이 양반이 총리할 때 만들어진 저 일본의 평화헌법, 그 이후에 일본은 국방비에 돈을 덜 썼지만 그 어떠한 나라도 일본에 쳐들어갔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의 안보가 불안했던 적도 별로 없습니다. 왜? 미국 덕분에. 결과적으로 일본이 손해본 건 없습니다. 자, 근데
근데 이 양반 이후에 만들어진 그 평화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일본은 군대라는 명칭을 못 씁니다. 일본은 자위대라는 명칭을 써요. 자, 이게 지금 일본 육군 자위대의 깃발이죠. 일본이 지금 저 평화헌법 만들고 나서는 군대라고 그 표현을 못해. 자위대라고만 명칭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이 평화헌법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0년이죠.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설치고 다니다가 6.25 전쟁이 터집니다. 자, 한국 전쟁이 시작돼요. 이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여기서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여기서. 자,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그죠? 미국이 저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게 견제해야 되고 밟아놔야 되는 애라고 생각했던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소련도 강력하게 견제해야 할 대상이긴 했지만 일단은 소련이 지금 동아시아에서 엄청나게 뭘 나대고 뭐고 밟고 뭐 그럴 게 없잖아. 지금은 당장은. 일본이 45년까지 설치고 다녔으니 얘네가 더 이상 못 설치고 다니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지? 근데 일이 터진 거지. 한국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유엔군과 함께 남한을 도와줍니다. 근데 미국에게 저 한국전쟁은요, 북한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련의 세력이었던 북한을 막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북한은 상관이 없는 거야 지금. 북한이 만약에 소련 세력이 아니었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소련의 하수인인 저 북한의 세력이 커진다는 건 달리 말하면 뭐요? 소련의 세력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자, 동아시아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남북한이 대치 상황이었어. 38선 딱 그어가지고. 그죠? 여기서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먹으면 소련의 세력이 남한까지 왔네요. 그 다음 일본까지 먹으면 대만, 필리핀까지 먹으면 소련이 점점 태평양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공산국가들이 점점 확장 정책을 펼친단 말이야. 게다가 1940년에서 50년 사이면 2차 세계대전 때문이든 아니든 간에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유럽도 1,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빈부격차가 심하고 자본주의의 병폐 때문에 공산주의가 유행했던 거 아니에요? 1,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에도 가난했던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공산주의가 유행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야. 이 나라들도 지금. 미국이 오히려 불리했어요. 저 때는. 가난한 국가들이 많다라는 건 공산주의 소련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미국이 수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가만히만 있었으면 전 세계에 수많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유럽에서는 미국의 육군 원수이자 50대 국무장관의 국방장관까지 했던 조지 마샬이 기획했던 그 플랜, 그 마샬 플랜으로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에게 친소련 되지 말고 우리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자면서 엄청난 원조를 해줍니다. 아시아 국가들에도 이승만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까지 미국이 원조를 해주죠. 우리나라도. 그 국가들이 비민주주의 국가든 독재 국가든 어떤 국가들은 상관없어요. 친미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조해주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통적으로 사우디도 친미 국가였거든요. 최근에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사우디 독재 국가예요. 왕정 국가입니다. 근데 내버려 두네요. 미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게 유리하게끔 국제 정세를 맞춰가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들을 수호하려고 하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이제 미국은 6.25 전쟁 이후에 소련과 북한을 막아내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련이 대놓고 참전을 안 했었잖아.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랑 유엔군은 저 김일성이만 조지면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마오쩌둥이 정말 이 쩌둥짱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6.25 전쟁에서 김일성이를 지원해줍니다. 마오쩌둥이 당시 김일성이를 지원해준다는 건요, 그 어떠한 국가들도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어도 제대로 세워진 게 언제야? 48년 49년 아니야? 장제스랑 마오쩌둥이 싸우던 게 끝난 건 사실상 49년 12월이에요. 근데 6.25가 언제 터져? 50년 6월 아닙니까? 그럼 반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지금. 중국 대륙에서 전쟁이 끝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시점에 누굴 도와줘 지금 중국이? 그 당연히 누굴 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다른 나라들은 상식적으로. 근데 상식적인 거를 벗어난 행동을 한 거지 이 양반이. 마오쩌둥이 도대체 왜 김일성이를 도와줬는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 이제 중국이 참전하면서 6.25 전쟁의 양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만 조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김일성이 플러스 중국도 개입하고, 게다가 소련의 미국이들까지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솔직한 얘기로 미국은 다 알고 있었어. 중국뿐만 아니라 소련도 지금 엄청나게 뒤에서 전투기부터 뭐든 다 개입을 해가지고 도와주고 있구나. 근데 그걸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소련이 지금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는 걸 얘기하면은 소련도 대놓고 개입을 할 게 뻔하거든요. 소련이 숨겨서 미국이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군수물자들을 지원한다라는 건, 소련이 대놓고 참전해서 전쟁이 너무 커지면 소련도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소련이 저 부담스러워하는 걸 그대로 간직하고 쭉 갈 수 있도록 우리도 모르는 척 해주자. 그래서 모르는 척 한 거란 말이야. 어찌되었든 전쟁이 이제 길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이 전쟁을 무조건 남한까지 북한이나 중공군이 내려와가지고 먹게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일본에게 개윽박을 질러가지고 개난리 쳐가지고 만들어놨던 일본의 평화헌법을 미국 스스로 파토내고 싶어집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